일단은 우리 개념 해결의 법칙 한 문제 있는데 그 개념 해결의 법칙에 있는 한 문제부터 볼게요. 53쪽입니다. 같이 봅시다. 53쪽이요. 53쪽에 지금 질문이 8번인데 우리 단원식 곱셈 나눗셈 어려워하니까 한번 본인이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할 겸 같이 보세요. 일단 A라는 식이 있고 여기에다가 뭘 곱했냐면 마이너스 Y를 곱했어. 그 다음에 B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나눴어요. 4x제곱 y라는 식을 나누어서 그래서 이제 이 계산 결과 2xy라는 식이 만들어졌고 그럼 이제 계산한 결과가 2xy일 때 a랑 b에 알맞은 식을 구하라. 우리 순차적으로 계산한 결과가 주어졌으니까 반대로 거꾸로 계산을 하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거꾸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먼저 계산 결과로 나온 2xy 보이시죠? 자, 이 2xy에다가 거꾸로 계산할 거니까 4x제곱 y를 뭐 해야 할까? 그치? 나눗셈에 이제 반대되는 연산이 곱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b라는 식이 무슨 식인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이 b라는 걸 구할 거야. 그래서 2xy에다가 4x제곱 y라는 식을 곱할 건데 자, 보시면요. 이거 곱할 때 어떻게 곱했었더라? 그치? 개수는 개수끼리 계산을 하고 문자는 지수 법칙 이용해서 곱셈을 했어요. 그럼 민건아 한번 계산해봐. 수 계산하면 8 x는 몇 제곱 될까요? 세제곱 y는 제곱. 그치? 그래서 b에 해당하는 식은 8x 세제곱 y 제곱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왜? 뭐? 샤프가 사라졌는데 주머니 사라졌는데 이거 B잖아. 얘를 6538이야? 6538 이렇게 하면 6538일까? 완주예요? 파이 얼마요? 3.3 내 친구 50짜리까지 31사까지 마셔. B가 88이 갈게요. 그 다음에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단계를 해야 되는데 이 두 번째 단계는 뭐 해야 돼? y 마이너스 y라는 식을 그치 거꾸로 해주는 거니까 나눠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b에서 마이너스 y를 나눠야 돼. 너무 쉽다. b 뭐였냐면 8x 세제곱 y 제곱이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y를 나눠야 돼. 그러면 이제 부호부터 생각해 주셔야 돼요. 부호는 어떻게 돼요? 8 나누기 마이너스 1을 하는 거라서 양수에서 음수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나눗셈은 곱셈으로 해도 상관이 없죠. 어쨌든 한 놈은 양수고 한 놈은 음수면 곱셈이나 나눗셈의 결과는 음수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음수가 되고 8에서 1은 나눠도 그냥 8이지. 그래서 8이 되고 일단 y를 나눈다는 거는 y를 하나 삭제한다는 거야. y를 하나 삭제하면은 x 세제곱 그 다음 y의 몇 제곱 될까? 그냥 y의 1제곱 y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a라는 식이 되는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a와 b에 각각 알맞은 식을 구하시오라는 것이니까 a에 해당하는 식, b에 해당하는 식을 적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적어보시면 됩니다. 민거야 됐니? 네. 넘어갈게요. 난 바이블로 넘어갈게요. 지금 바이블은 질문이 지금 저렇게 총 5문제? 1, 2, 3, 4, 5, 5문제가 있어요. 앞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바이블에서 기반에서 문제 많이 냈거든? 이번에 성취도 평가요. 그래서 바이블 너네 뒷부분 보라색 부분 있잖아. 맨 뒷부분. 요런 데 좀 많이 보세요. 본인이 틀렸던 문제라던가 그런 것들. 일단 66쪽에 1번이요. 진짜 바이블에서 많이 가져와서 비슷하게 냈어요.
일단 1번을 보시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첫 번째 가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이거 서술형이니까 단계별로 쓸 거야. 그래서 이제 1단계를 쓸 거예요.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지 않고 양수가 아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이 가에 해당하는 것의 범위를 한번 나타내 볼게. 가라는 조건을 통해서 x값의 범위를 구할 거예요. 마이너스 5보다 작지 않다라고 했는데 우리 작지 않다랑 동일한 뜻을 갖는 말이 뭐였죠? 그치? 크거나 같다였었지.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누가? x가요. 그리고 이 x는 양수가 아니래요. 그러면 얘들아 양수가 아닌 수는 뭐가 있을까? 그치? 음수도 있고 조심해야 돼. 0도 있죠? 0도 양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수는 0이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어. 따라서 가에 해당하는 범위를 구하면 마이너스 5 이상이고 0 이하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되겠지. x값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되고요. 그러면 다음 범위에 만족하는 정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정수들을 모두 찾아볼게요. 뭐가 있을까? 마이너스 5 이상, 0 이하예요. 그럼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4부터요, 5부터요. 5 포함 안 돼? 마이너스 5부터 어디까지 쭉 써주면 돼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어디까지요? 마이너스 0. 그치. 0까지 해서 범위에 만족하는 정수를 찾았어요. 자, 문제에서 일단 만족하는 정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볼게요. 2단계에서 나라는 조건은 x의 절대값이 3보다 작다라고 했어. 그럼 찾은 것들 중에서 절대값이 3보다 작은 아이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2단계는 x의 절대값이 3보다 작아요. 그러면 위에 찾아놓은 정수들 중에서 만족하는 정수는요. 누구 있을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치? 절대값이 3보다 작은 거니까 절대값은 이제 부호를 생각하지 않고 다 양수로 바꿔서 생각해도 되지. 그럼 절대값이 3보다 작은 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고 문제에서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기 때문에 정수는 3개지. 그래서 개수니까 선생님이 3이라고 썼어요. 요즘 이제 이 문제지의 트렌드는 예전에는 개수라고 물어보면 꼭 3개라고 이제 이렇게 적었었는데 요즘에는 개수잖아. 개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답을 수로만 작성하는 게 살짝 요즘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수라고 해서 꼭 몇 개라고 해서 개를 안 붙여도 돼요. 저 이거 2번도 질문. 됩니다. 일단 이것도 단계별로 한번 해볼 건데 자 먼저 수직선 위에서 마이너스 3을 나타내는 점으로부터 거리가 4인 점이 나타내는 수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A와 7을 나타내는 점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나타내는 수를 B라고 한다. 자 그럼 먼저 A부터 찾아야 그래야 이제 B라는 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1단계에서는 A를 찾겠습니다. 이제 A를 찾으려면 마이너스 3으로부터 거리가 4만큼 떨어져 있는 점을 찾아야 돼. 그래서 이제 수직선을 한번 이용할게요.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4만큼 떨어진 점이 원래는 몇 개 있냐면 2개 있어. 왼쪽으로 4칸 떨어진 거, 오른쪽으로 4칸 떨어진 거 이렇게 2개가 있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부터 거리가 4인 점은 누구 있냐? 자 여기 누구 있을까요? 4칸 떨어진. 그치 마이너스 7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누가 있을까요? 1이 있습니다. 그치? 한 칸씩 가보면요. 그래서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부터 거리가 4인 점은 마이너스 7과 1이 있는데 자 문제를 잘 보시면요. 문제에서 A가 어떻다라고 나왔어요. A가 0보다 크다라고 나온 거 보이시나요? 0보다 크려면 음수는 안 되지. 양수여야 하지.
a가 0보다 크므로 이렇게 되므로 결국에 a는 뭐가 되냐면 플러스 1. 그치? 그래서 1단계에서 a 값을 먼저 찾았어요. 자, 이제 2단계로 넘어갈게요. 2단계로 넘어가시고, 자, 2단계에서는 a와 뭐래요? 7을 나타내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래. 너희가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뺄셈을 조금 배웠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구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이거는 그냥 쉽지 않아. 이 정도는 중간에 있는 점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고 오늘 시험 문제에 조금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르게 찾는 법, 그냥 칸으로 세지 않고 찾는 법도 알려줄게요. 그러면 여기 1과 7 사이에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 점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근데 1에서 7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1에서 잠깐만 7까지의 거리 뭐라고? 6칸 차이 나지. 그치? 그래서 거리가 6이겠죠. 그러면 양쪽에서 3씩 떨어지는 애를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리가 3만큼 떨어져 있는 수를 찾을 거예요. 그 수가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하는 B가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1에서 3만큼 7에서도 3만큼 떨어진 수 뭐가 될까요? 4. 그치? 그래서 B는 4입니다. 그래서 이제 B는 4라고 구할 수 있고 문제에서 A랑 B를 찾아줘야 되는데 마지막에 3단계에서 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건 직접 곱해주세요. 3단계는. 자, 그러면 이게 4라는 걸 찾았는데 이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찾을까? 전체 거리를 먼저 구해요. 예를 들어 1에서 7까지면 전체 거리가 지금 몇이에요? 6이지. 이 전체 거리를 구한 다음에 아까처럼 나누기 2를 해서 떨어져 있는 점을 찾으셔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전체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요. 그 다음에 이걸 2로 나눈단 말이야. 그럼 이 나눈 게 뭐냐면 각각의 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니까 이 전체 거리 나누기 2를 해서 어떻게 해주냐면 이 작은 수에서 더하기 이걸 해주고 또는 큰 수에서 빼기 이걸 해주면 중간에 있는 점에 대응하는 수가 나와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주냐? 평균을 구하면 되거든? 너희 평균 혹시 구해봤나? 평균과 가능성이라는 단원에서 그 평균을 구하는 걸로 해주면 그냥 바로 B가 나옵니다. 1이랑 7의 가운데 있는 수니까 1과 7의 평균을 구하면 돼. 그러면 1과 7의 평균을 구해주세요. 평균을 구하려면 두 수를 더한 다음에 뭐 해줘요? 2로 나누지. 두 개니까. 2로 나누면 얼마가 될까? 4.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찾아도 돼요. 1을. 그래서 평균 구하기로 해주셔도 되고 전체 거리를 반으로 자른 다음에 작은 수에서 그걸 더하든지 큰 수에서 그걸 빼서 그렇게 해서 찾아도 된다는 거. 오늘 약간 비슷한 문제 냈어요. 69쪽 8번이요. 8번 누구예요? 아, 네네. 8번 약간 귀찮죠? 네. 절대값이 큰 수를 따라가면 되긴 하는데 계산할 게 없긴 해요. 사실은. 덧셈 뺄셈보단 덜 귀찮을걸? 절대값이? 해볼까 얘들아? 출발 지점에서 시작하여 길을 따라가는데 절대값이 큰 쪽으로 택해서 간대요. 이 갈림길이 생길 때마다 이때 도착 지점을 구하는 것이 문제고 절대값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수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인데 그냥 쉽게 찾으려면 부호를 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부호를 양수로 생각하고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갈림길에서 마이너스 7분의 5랑 플러스 3.2가 있는데 결국에는 7분의 15랑 3.2 이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면 되지. 마이너스 7분의 15의 절대값은 7분의 15고요. 3.2의 절대값은 3.2예요. 선생님이 이 3.2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일단 분수로 이 친구와 똑같은 형태인 분수로 먼저 바꿔서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일단 10분의 32로 바꿨습니다. 약분까지 해볼까? 몇 분의 몇이 돼요? 5분의 16이야. 그럼 7분의 15랑 5분의 16 중에 누가 더 클까요? 몇과 몇 분의 몇으로 바꿨나요 혹시? 대분수로 해볼까? 대분수로 하긴 했는데 2와 7분의 1. 이 친구는요? 3과 3과 5분의 1. 누가 더 커요? 3과 5분의 1이 더 크지.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자, 이를 오른쪽 선택했어요. 다시 내려와서 또 갈림길이 있네. 마이너스 4분의 7이랑 마이너스 5분의 8이 있고 이 두 수 중에서도 절대값이 더 큰 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절대값만 가지고 해볼게. 4분의 7이랑 5분의 8 중에서 크기가 더 큰 수를 찾아줄 거예요. 얘네들은 둘 다 대분수로 나타내도 1과 몇 분의 몇이니까 이제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통분을 해줄게요. 통분을. 20분의 몇이에요? 20분의 35 되나요? 두 번째 수는요? 20분의 32. 그럼 누가 더 큰 수예요? 4분의 7이 더 큰 수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큰 쪽으로 가야 합니다. 도착 지점은 그치 70쪽? 시험 긴장돼? 근데 우리 학원 원래 시험이 원래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1학년은 조금 덜 어렵게 됐어요. 아, 네, 너무 긴장돼요. 이제 너희가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있죠. 1학년 후반부터 시험 보잖아. 1학년 2학기부터 보통은요. 그때부터는 이제 모의고사가 일주일에 한 번 있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 시행하는 모의고사는 겁나 어려울 겁니다. 100점이 아직까지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 정도로 어려워. 학교 시험보다 어렵게 낼 거예요. 일부러. 70쪽으로 갈게요. 70쪽에 15번. 뭐야 이거 낼까 말까 고민했었던 문제 같은데 뭔가? 네? 선생님 이거 낼까 말까 했던 문제 같아요. 아마도 안 냈을 거예요. 와, 아마도요? 이거 안 냈어요. 두수 중에 한 개 때려맞히기 절대값이 A 이하인 정수가 47개인데 절대값은 0 빼고는 전부 다 두 개의 값을 갖고 있는 거 알아요? 예를 들어 절대값이 1인 수가 하나만 있니? 두 개가 있어요. 1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씩 있어요. 그러면 이거부터 찾을게요. 선생님이 천천히 되게 초보스럽게 해볼게요. 일단 절대값이 0인 수는 뭐가 있을까? 그냥 0 하나밖에 없지. 한 개 있어요. 한 개. 절대값이 1인 수는요? 그치?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있어서 이렇게 두 개씩 있지. 절대값이 2인 건요? 이것도 두 개씩 있지. 그러면 전부 다 두 개씩 나오고 요 0이라는 애만 하나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일단 한 개, 저 절대값이 0인 수인 0을 제외해보고 절대값이 1인 수부터 절대값이 A인 수까지 몇 개인지 한번 해볼게. 쭉쭉쭉 내려가요. 절대값이 A인 수도 두 개가 있겠지. 이 A 양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절대값이니까 당연히 양수여야 되죠? 절대값이 A인 양수는 뭐랑 뭐가 있냐면 플러스 A랑 마이너스 A랑 해서 이렇게 또 두 개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수를 다 더했을 때 47개가 돼야 되죠. 그러면 여기까지 전체 개수가 47개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 이미 0인 거 하나 있지. 0인 거 하나 빼볼게요. 그럼 46개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에 A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뭔지 봅시다. 전부 다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47에서 0을 빼줄게요. 0이 되는 수 하나를 빼주고 그럼 46이 되죠? 그러면 이거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더한 게 46이라는 거니까
두 개씩 있으니까 우리가 나누기 2를 해주는 거야. 나누기 2를 해주면 여기에 몇 번째가 오는지 나오겠지. 그럼 47 빼기 1부터 해볼게요. 절대값이 1인수, 0인수 먼저 제낄 거예요. 그럼 46개가 있어야 돼. 여기까지 46개. 근데 똑같은 거, 절대값이 같은 거 항상 두 개씩 있으니까 2로 나눠볼게요. 46을 2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23이다. 그럼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A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23이어야 절대값이 총 47개가 됩니다. 그러면 물어볼게. 절대값이요. 85개인 수 찾을 수 있어요? 절대값이 85개. 아까 말을 똑바로 안 했다. 절대값이 A 이하인 정수가 85개다. 여기 문제를 약간 85로 바꿨어요. 85로 바꿨어요. 바로 나왔네요. 0인 거 먼저 제외하면 84개가 있어야 되는데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두 개씩 해서 84개가 된다는 거. 그러면 절대값이 1인수부터 절대값이 42인수까지를 더한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그 A 값은 42가 됩니다. 맞아요.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이 문제가 질문을 너무 잘했는데 낼까 말까 못 풀 것 같아서 안 냈어요. 안 냈어요. 이 문제. 근데 여기 페이지에 좀 비슷한 문제들 있는 것 같은데 17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괜찮죠? 17번 같은 거? 네, 좋아요. 18번? 얘들아 18번 해야 되니? 질문인데 그죠? 두 유리수 사이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10인 거. 일단 분모가 10인 걸 찾기 위해서는 이 두 유리수라는 애들도 분모를 10으로 나타내면 찾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두 유리수를 분모를 10이 되게끔 통분해주세요. 해주세요.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5분의 4가 있네요. 분모가 10이 되게 나타내면 마이너스 2분의 3은 마이너스 10분의 몇일까? 15 맞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5분의 4는 10분의 8 맞아요. 이 사이에 있는 정수들이래. 그럼 여기 사이에 있는 정수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마이너스 10분의 14부터 마이너스 10분의 13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음수는 점점 절대값이 작아지죠? 이렇게 쭉쭉쭉 갈 거예요. 마이너스 10분의 12 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10분의 8까지일까 7까지일까? 사이에 있는 이니까 이들은 포함되지 않고 그 사이에만 속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10분의 7까지 여기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문제 뭐냐? 분모가 10인데 기하분수여야 돼. 기하분수라는 게 뭐예요? 그치. 이미 약분이 끝난 거,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거지. 그러면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아이들만 찾아줘야 돼. 이 사이에 있는 수들 중에 분모가 10이고요. 기하분수가 되는 아이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분모가 10이니까 2의 배수이자 5의 배수란 말이야? 그럼 분자가 2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가 아닌 아이들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2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닌 애들 찾을 거예요. 마이너스 10분의 13 기하분수죠?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마이너스 10분의 11로 가야겠지. 그 다음은 마이너스 10분의 11로 가세요. 이와 왜 배수가 아닌 걸 이렇게 찾아가야 돼요? 쭉 가볼까? 어디까지 가야 돼요? 10분의 7 마이너스 10분의 3 마이너스 10분의 1 이제 플러스로 넘어갔어요. 플러스로 넘어가도 얘네랑 부호만 바뀌고 똑같은 상황 아닐까? 그래서 10분의 7까지니까 요 세 개의 부호 바뀐 수가 더 나오겠지. 10분의 1, 10분의 3, 10분의 7까지 될까요? 그럼 요렇게 나올 거예요. 문제에서는 그것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저거 개수 전부 다 세면 몇 개 나와요? 그치. 개수니까 선생님 9라고 쓸게요. 그냥 넘어갑니다. 73쪽이요.
뭐야, 왜 그래? 쪽에 2B번 있어요. 73번이었었네. 2B번이 있어요. 자, 2B번입니다. 자, 이거 계산해 볼까요? 일단 2B번에 보시면 A랑 B를 각각 계산해서 그 둘의 합을 구해야 되는 문제고, 우리 지난 시간에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을 했었는데 이 덧셈을 할 때 만약에 부호가 같은 수를 더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부호를 써주고 절대값을 더하면 됐죠. 부호가 다른 수를 더할 때는 큰 수가 이기는 거라 했어. 절대값이 큰 수가. 그래서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쓴 다음에 두 수를, 그치, 두 수의 절대값을 빼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A를 보시면 절대값이 어떤 게 더 큰지 체크해야 돼. 왜냐면 부호가 다른 수를 더하기 때문에요. 5분의 2랑 2분의 3이 있습니다. 딱 봐도 누가 더 커요? 2분의 3이 더 크지. 1과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2분의 3이 이겨요.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두 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빼줘야 된다 했어. 절대값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하니까 2분의 3에서 5분의 2를 빼줘야 돼요. 그럼 이제 빼볼 건데 불편합니다. 분수라서. 그래도 통분해서 해볼게요. 10으로 통분하자. 10분의 몇이 될까요? 첫 번째 수는 10분의 15고요. 두 번째 수는요? 10분의 4. 그래서 이걸 빼주면 괄호 안에 빼보실래요? 10분의 11.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였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0분의 11이라고 해서 A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B 볼게요. 부호 같니 다르니? 부호 다르다. 그럼 이것도 이제 이기는 애 찾아줘야 돼. 누가 이겨요? 3.7이 절대값이 더 크죠? 그래서 부호는 플러스. 생략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수를 빼줘야 돼. 절대값이 큰 수에서 절대값이 작은 수를 빼주어야 해요. 그럼 3.7에서 2.2 빼보겠어요? 1.5. 선생님이 일부러 얘랑 맞추기 위해서 10분의 15로 나타낼게. 1.5인데 10분의 15로 나타냈어요. 약분 안 할 거예요. 얘네 둘이 어차피 계산해야 되니까. 문제에서 뭐래요? 문제에서 A와 B를 더하라. 그럼 A와 B를 더할게요. 일단 A는 마이너스 10분의 11이었고 B는 플러스 10분의 15란 말이야. 이들도 그럼 싸워야 돼. 절대값이 누가 더 큰지 체크해야 돼요. 당연히 10분의 15. 그치? 부호는 플러스, 그리고 두 수 빼주시면 되죠. 10분의 15에서 10분의 10을 뺄게요. 10분의 4. 약분 해줘야 돼. 마지막 계산 결과니까 약분 끝내줘야 돼요. 플러스 5분의 2. 선생님이 마지막에 덧셈 기호 생략해서 썼어요. 우리가 양의 부호는 생략해서 쓰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5분의 2라고 해서 나오면 될까요, 이거? 네. 다음 넘어갈게요. 얘들아, 우리 여기 덧셈의 계산 법칙이라는 것과 뺄셈을 할 건데요. 뺄셈은 덧셈처럼 해주시면 돼요. 뺄셈은 일단 덧셈의 그 방법이 기본이 돼요. 일단은 페이지 74쪽으로 넘어가세요. 넘어가셨나요? 개념 노트도 선생님 미리 준비해 놓으라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리수의 덧셈에 대해서 배웠고, 유리수의 뺄셈은 덧셈만 잘 할 줄 아시면 뺄셈도 충분히 합니다. 자, 덧셈의 계산 법칙이라는 파트 볼게요. 덧셈의 계산 법칙이라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그냥 용어 자체가 거창해서 그냥 그런 것 뿐이에요. 덧셈의 계산 법칙은 두 개가 있고,
다음에 배울 건데 곱셈의 계산 법칙도 있는데요. 그 곱셈의 계산 법칙은 3개가 있어요. 하고 있어? 첫 번째는 이제 교환 법칙이라는 법칙이에요. 두 수를 더할 때 두 수의 자리를 바꿔도 덧셈의 결과가 똑같다라는 게 바로 이 덧셈의 계산 법칙 중에 교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덧셈의 계산 법칙 중에 이 교환 법칙은 이런 상황입니다. A라는 수와 B라는 수를 더할 건데요. 이걸 서로 위치를 바꿔서 더하는 거야. B와 A로 이렇게 바꿔서 더해도 이 덧셈의 계산 결과가 똑같다는 거. 이게 덧셈의 교환 법칙이에요. 교환 법칙을 유용하게 쓰면, 결합 법칙이랑 같이 유용하게 쓰면 굉장히 이제 계산이 편리해질 때가 있어요. 아직 안 써봤지만 우리가 일단 써볼 거예요. 두 번째 법칙은 결합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거창하죠? 결합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3개 이상의 수를 더할 때 이제 이 덧셈의 순서가 어떻게 되든 덧셈의 결과가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A와 B를 먼저 더한 후에 C를 더하는 것과 B, C를 먼저 더한 후에 다른 것을 먼저 더한 후에 마지막에 A를 더하는 것과 이 계산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 이게 이제 덧셈의 결합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환 법칙이랑 결합 법칙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3개 이상의 수의 덧셈을 할 건데 너희가 저걸 어떻게 쓰는지 선생님이 연습을 좀 시킬 거예요. 지금 보시면요. 75쪽으로 와보시겠어요? 75쪽에 대표형 3번 선생님이랑 같이 봅니다. 네, 대표형 3번 좀 보세요. 다음 계산 과정에서 덧셈의 교환 법칙이 이용된 곳은 솔직히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고 찾으시면 되긴 해요. 이렇게 1번부터 쭉 내려가면서 뭐가 바뀌었는지 체크를 해보자. 근데 1번 내려가는 과정에서 뭐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0.2. 그치? 소수가 분수로 바뀌었죠. 이건 그냥 소수를 분수로 바꾼 거야. 아직 교환 법칙 이용되지 않았어요. 2번으로 내려가는 과정 봐볼래요? 뭐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뭐였어요? 앞에 수랑 두 번째 수의 그 순서가 바뀌었죠. 보이니? 이게 바로 교환 법칙이 활용된 거야. 근데 더 내려갈 거야. 자, 3번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봤더니 누구 먼저 계산하라고 중괄호가 갑자기 쳐졌네? 보이시나요? 뒤에 거 2개 먼저 더하라라고 표시가 돼 있지. 이게 바로 결합 법칙이고, 얘들아 왜 뒤에 거 2개를 더하는 게 먼저 더하는 게 편하냐? 맞아요. 앞에 수는 마이너스 5분의 1이야. 음수야. 그리고 뒤에 수는 양수이자 분모가 어때요? 똑같으니까 덧셈하기 편하지. 그래서 이제 결합 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B번 한번 해보시겠어요? 3B번 쉽습니다. 약수의 총합 구하는 거 까먹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건 안 냈어요.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건 알잖아요. 그건 당연히 냈고요. 약수의 총합 구하는 거는 왠지 깜빡했을 것 같아서 안 냈어요. 네. 플러스 1. 네. 약수의 총합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개수가 지수 더하기 1이죠. 그럼 개수 개수는 맞아. 지수 더하기 1에서 곱한다. 지수의 약수를
약수 아니에요? 약수의 총합 곱하는 거요? 그거를 어떻게 했었을까? 혹시 기억 안 나시나요? 그거 그거 이거였어. A 제곱 기억이 많이 아니 뭐야? 그러니까 이수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고 싶어요. 이거 그럼 2는 4 약수 곱하기 27이에요. 표로 이거 비슷해. 해가지고 하는 거. 아는 얘의 약수들을 다 더해요. 1, 2, 2의 제곱이죠. 다 더하는 거구나. 그리고 3의 세제곱의 약수들을 다 더해요. 이거지. 예. 이거를 세제곱. 이걸 곱해요. 네. 이거였었어요. 근데 약수의 총합 안 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잘 기억나고. 기억이 안 나. 약수의 총합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 안 나와. 3B번에 자, 가에서 랍까지 알맞은 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으로 바뀌는 상황은 덧셈의 무슨 법칙을 이용했을까요? 교환 법칙. 그치, 어디가 바뀌었어? 이 둘이 그치,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덧셈의 이거 그냥 교환 법칙이 아니라요. 이거 덧셈에 대한 법칙이니까 덧셈의 교환 법칙이라 쓰셔야 돼요. 왜냐면 교환 법칙이라는 거는 곱셈에서도 적용되는 법칙이라서 그래서 그냥 교환 법칙이라고 하면은 이게 덧셈인지 곱셈인지 구분을 못해. 그래서 이제 덧셈의 교환 법칙이라고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과정에서 세 번째 과정으로 가는 요 상황에서는 무슨 짓을 했어요? 교환 법칙. 그치, 뒤에 있는 수를 먼저 더하게끔 괄호를 쳐줬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상황에서 세 번째로 가는 거는 덧셈의 결합 법칙. 이것도 덧셈의라는 말 없으면 틀립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거 둘을 먼저 계산할 거야. 일단 쟤네들을 먼저 계산하면 좋은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분모가 같아가지고 계산. 그치. 이들 둘만 분모가 7인 유리수야. 그래서 둘을 먼저 더하는 거야. 자, 그럼 마이너스 7분의 2랑 마이너스 7분의 3 더할게요. 부호는 마이너스 9. 7분의 몇일까? 4. 7분의 5. 자, 이제 이 둘을 더해야 되는데 얘들아 1이 절대값이 크니 7분의 5가 절대값이 크니 1. 그래서 1의 부호를 따라갑니다. 플러스. 그리고 두 수를 빼줘야 돼요. 7분의 2. 그래서 이제 가나 다라에 들어갈 거 똑바로 써주세요. 그러면 저런 법칙을 이용하면 너희가 이런 계산도 얘부터 계산하는 게 편하겠다라는 것이 한 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뭘 계산하는 게 더 현명할지 한번 봅시다. 해볼 거야. 별로 없네, 문제가. 이거 해볼게요. 76쪽에 6번이요. 네. 76쪽에 6번이요. 아주 빨라.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네. 선생님은 먼저 뭐 할 거냐면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가운데 두 개의 자리를 바꿀 거예요. 괜찮죠? 그럼 덧셈의 교환 법칙 이용해서 두 수의 자리를 바꿀 겁니다. 이 둘을 바꿀 거예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으로 나타낼 거고 지금 솔직히 이 정도는 암산이 되는데 그냥 선생님이 한번 천천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리를 바꿨어요. 덧셈의 교환 법칙 이용했고요. 이제 덧셈의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이 둘을 먼저 계산하고 이 둘을 먼저 계산해서 마지막에 덧셈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종류가 비슷하지. 이들은 정수고 이들은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니까 종류가 비슷하죠. 그래서 종류가 비슷한 아이들끼리 먼저 덧셈을 하겠다고요. 마이너스 1랑 마이너스 3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고요. 플러스 4분의 5랑 플러스 4분의 9를 더하면요? 1입니다. 플러스 1. 되나요? 이제 이 두 수를 더할 거야.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4. 그치,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라고 아주 심플하게 나오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유리수의 뺄셈으로 넘어갈게요. 유리수의 뺄셈. 뺄셈 재밌다고? 네. 그래요? 좀 바뀌는 게 있어요. 아, 뻔하지 않고 뭔가 바꿔야 하니까. 네. 자, 뺄셈은 이런 느낌이거든? 우리가 어떤 수가 있어요. 이 수에다가 플러스 3으로 칠게. 이 수에다가 마이너스 2를 더할 거야. 그러면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2를 더하면 결과가 뭐가 돼요? 플러스 1이지. 돼요? 정신 집중하고 있는 거야? 플러스 1이죠? 되나요? 근데 이 1을 하는 거를 이렇게 나타내도 된다? 플러스 3에서 플러스 2를 빼는 걸로 나타내도 3 빼기 2니까 결국엔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뺄셈으로 계산해 하나, 덧셈으로 계산해 하나, 계산 결과가 똑같아지게 우리가 설정할 수 있어. 어떤 식으로 설정할 수 있냐면 뺄셈이에요. 빼야 되는데 보시면 뺄셈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덧셈으로 바꿀 수 있어. 대신 뭐가 같이 바뀌어야 돼요? 빼는 수의 부호가 같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서 덧셈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유리수의 덧셈 법칙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유리수의 뺄셈은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서요. 뺄셈을 덧셈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수의 뺄셈의 포인트는요.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서 뺄셈을 덧셈으로 하자. 왜 그러냐면 우리는 덧셈에 대한 방법은 배웠죠. 그래서 이제 덧셈 방법으로 해주는 건데 이게 능숙해지다 보면 꼭 저렇게 덧셈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안 하고 한 번에 계산이 될 거예요. 능숙해지면 그냥 빼는 걸로 한 번에 될 거예요. 이제 조심할 점은 뭐냐면 결합법칙이랑 교환법칙이라고 배웠던 덧셈의 법칙 있죠. 그 덧셈의 계산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앞뒤의 수를 바꿔버린다면 이제 완전히 다른 계산이 되는 거예요. 뺄셈일 때는요. 생각해봐. 3 빼기 4랑 4 빼기 3은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어떤 수에서 이제 양수를 뺄 때랑 어떤 수에서 음수를 뺄 때랑 볼게. 어떤 수에서 빼기 양수를 해볼게요. 이건 뭐 어떻게 바꾸면 좋겠어? A 플러스 마이너스. 그치.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줘서 이렇게 바꿔서 같이 바꿔서 계산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음수를 뺄 때는 어떨까? 그치. 음수를 빼는 거는 더하는 상황과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제 빼는 수의 부호가 양수로 바뀌어서 이렇게 덧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고. 한번 계산 찾아볼게요. 뺄셈하는 거. 썼을까요? 넘어가도 될까요? 쓴 친구들 이거 도전하세요. 82쪽에 2번이요.
아, 라이아 카톡 못 봤어요. 선생님 밑에서 계속 네. 지금 봤어요. 해볼까요? 자, A와 B를 계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A도 뭔가를 빼고 있고요. B도 뭔가를 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뺄셈의 결과를 구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두 수를 더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뺄셈은 뭐 하기로 했냐면 덧셈으로 바꾸기로 했단다. 그래서 이제 뺄셈을 덧셈으로 바꿀 거예요. 빼는 수는 항상 뒤에 있는 수지. 뺄셈 기호 뒤에 있는 수. 이 친구의 보호가 바뀌어야 돼. 그러면 일단 뺄셈을 덧셈으로 바꿀 거고 플러스 5분의 4가 아니라 어떻게 돼?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A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5분의 4를 더할 거야. 부호 어떻게 되니? 항상 부호 먼저. 유라 정신 차려. 항상 부호 먼저. 마이너스가 되고 저 두 수를 뭐 해줘야 돼요? 같은 수니까. 부호가 같은 수니까 더 해줘야 돼. 혹시 한 번에 통분해서 해도 될까요? 네. 10분의 5랑요. 10분의 8이랑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조심할 점. 부호를 꼭 써주자. 마이너스 10분의 13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자, 틀린 사람 있으면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 다음 B로 갈게요. 이 B는 뺄셈을 덧셈으로 바꿀 거야. 그 다음 부호를 바꿔야 되는데 마이너스 1.5 뭘로 바꿀까요? 플러스 1.5로 바꾸면서 선생님은 이 1.5가 좀 재수없어가지고 소수라서 그래서 분수로 바꿀 거야. 2분의 3으로요. 될까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플러스죠. 그리고 뭐 해줘야 돼? 4분의 1과 2분의 3을 더해요. 그럼 4분의 1과 4분의 6이다. 그럼 뭐가 돼요? 플러스 4분의 7이지. A랑 B를 찾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거는 A와 B의 합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해줄게요.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0분의 13 더하기 플러스 4분의 7이다. 근데 어때? 부호가 같니 다르니? 부호가 달라요. 그럼 어떤 놈이 센지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되지. 지금 분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뭐 이거를 1과 몇 분의 몇으로 나타내면 살짝 헷갈릴 것 같아서 통분하는 작업을 조금 해줄 거예요. 10과 4의 최소 공배수 뭐예요? 20으로 통분합시다. 그러면 절대값만 체크할게요. 절대값만 통분할게요. 20분의 26, 20분의 35. 아, 뒤에 있는 수가 더 큽니다. 그럼 부호는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가야 하니까 플러스가 될 테고 둘이 뭐 해줘야 돼요? 빼줘야 돼. 그치? 20분의 35에서 20분의 26 뺄게요. 20분의 9. 따라서 A 플러스 B 값은 20분의 9라고 해서 나타낼 수 있어.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유리수의 뺄셈인데 이제 문제에서는 덧셈과 뺄셈이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나오면서 이제 항상 많이 나오는 그 스타일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좀 한번 시도해 볼 거예요. 자, 80쪽이요. 80쪽에 3쪽, 3으로 갈 거거든요. 대표 유형 3쪽으로. 그러니까 대표 유형 3번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너희가 풀 때는 꼭 지워서 푸셔야 되고요. 3번 안 할 거고요. 3A로 가세요.
10분만 진도 더 나오고 쉴게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떨려? 왜? 시험 봐서? 적당한 긴장은 좋은데 너무 많이 긴장 안 해도 돼. 첫 시험이라서 엄청 어렵게는 진짜 안 했어요. 선생님이 예비 중1을 거의 2023년쯤부터 예비 중1을 항상 선생님이 했거든요, 시작을. 근데 그때부터 냈던 시험들 항상 2023년에 냈던 예비 중1 시험, 2024에 냈던 거, 5에 냈던 거에 비해서 지금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밴드 공지에는 네. 우수자한테는 포상이 있다는데 우수자 기준이 뭐예요? 우수자? 1, 2등 할까 싶어요. 성적 1, 2등. 그리고 그 다음 시험, 2차 시험에서는 1, 2등 플러스 성적 엄청 많이 오른 친구 있으면 성적 엄청 많이 오른 친구까지 해서. 우선에 완전 못 보고 다음에 완전 잘. 나쁘지 않네. 다음에는 포상이 뭐예요? 저 고민 중이에요. 애들은 역시 뭔가 위클리 테스트 빼주기. 선생님 약간 그런 걸로는 거의 거래를 안 합니다. 문상 5,000원? 문상. 그런 거 막 편의점 쏘거나 막 이런 거는 거래는 좀 하는 편인데 그런 거 외엔 저 거래 잘 안 하긴 해요. 뭔가를 숙제를 면제 이런 건 안 해요. 근데 숙제 면제 해봤자 어차피 나중에 풀어야 되지 않아? 숙제 면제라고 해도? 그냥 밀리는 거 아닌가? 그니까. 땡 결석이지 그냥. 우리 모두 다 같이 빵점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 봐서 공동 1등? 네, 하면 모두 다 받고 누군가 분명히 공동 1등 안 만든다? 모든 사람이 다 이기적이라서 다 같이 뭘 하자 해도 누군가 그렇게 안 그런 사람이 꼭 생길 거예요. 난 이기적이지. 너네 막 마음 모아서 우리 다 꼴찌하자 이런 꼴찌 할 수 있어? 아 진짜요? 그러면 이런 거 가능해? 예를 들어 밖에 지금 좀비 떼가 다녀. 그냥 우리 다 같이 여기서 죽자 하면 다 같이 죽을 수 있어? 아니요? 아니잖아. 다 같이 살다가 받는 거 아니에요? 아, 다 같이 살자. 근데 다 여기서 같이 이제 살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가야 돼. 그럼 그러면 저 다 같이 같이 나가자 하면. 사람 한 명 잡아가지고 뭐는. 그냥 한 명 가위바위 제비뽑기로 제비뽑기로 한명 이제 희생시켜? 희생시키는 거죠. 봐봐 이렇게 된다니까. 어쩔 수가 없어. 너무 효율성이 없지 않아요? 뭐 다 같이 살자는? 아니, 다 같이 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명은 좀 약한 놈. 한 명은 지금 근데 비실비실한 사람. 나 말하는 거야? 아니 근데 나 먹을 거 없어. 두명 나가면 되죠. 식량 많이. 한 명이 근데 한 번에 2명보다 한 번씩 이렇게 기간을 두고 좀비 나오면 저 3층 잔인한데? 저 3층 갈 거예요. 3층 어떻게 갈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기. 복도에도 만약에 꽉 찼으면 어떡해? 그냥 다시 태어나죠 뭐. 그냥 차라리 빨리 죽고 한생하는 빨리 좀비 편이 되자. 네, 빨리 죽고 한생하는 거 낫잖아요. 오히려 좀비 돼가지고 영혼 살아있고 사람 공격할 수 있는 거면 FPS 그래서 좀비 수도 있어. 아프지도 않고 좀비가 죽여주는 그러니까. 거. 총 들고 있으면 그냥 쏘고 다니지. 총이 어딨어 지금? 지금 만약에 그런 없어서 상황이 그런 거죠. 아 좀비가 무는 건 좀 싫은데. 아프지 않아. 쌤 애니 더러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얘기하면 무조건 사람은 이기적이라는 마인드는 있어요. 사람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자기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근데 복도에 좀비가 있으면 저 문을 실수로 쳐가지고 열고 오지 않을까요? 아 저 여기 버튼 실수를 누르고 아. 버튼 실수로 머리로 눌러가지고 다시 나간다고 좀비가? 아니 좀비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치 들어오지. 들어오니까 한 명 다 지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재물이 이제 한 번에 나가면 안 되고 한 명은 재물이 미끼로? 조금씩. 최대한 미끼로? 그러니까 미끼를 한 번 보내고 도저히 미끼가 한 명 더 필요하다면 사람 여기 2명 떨어질 보내서 것 한 명은 잔인한데요? 먹기로 하고 한 명은 물건 그니까요. 진짜 이러면은 차라리 빨리 물려 죽겠다고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왜? 9번 사용할 수 있어. 1분이 이 시간을 따졌어 그거. 일단 저 3A번 했어요? 네. 자 일단은 뺄셈과 덧셈이 같이 나와 있는데 자 뺄셈 재수 없으니까 덧셈으로 가자. 다 더하기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희 이거 그냥 이렇게 바로 바꿔도 되겠니? 네. 바로 바꾸고 부호 바로 이렇게 바꿀게요. 그것도 될까요?
바로 덧셈으로 바꾸고 빼는 수 부호 바로 이렇게 바꿀게요. 안 바뀌었어.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더 할 건데 숫자가 무려 4개나 있으니까 우리 현명하게 교환 법칙, 결합 법칙 활용해서 결국에 누구끼리 더하면 좋을까? 분모가 5인 두수, 그치? 그리고 분모가 2인 두수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분모가 5인수 계산할 건데 둘 다 부호가 마침 마이너스네? 그럼 마이너스가 될 거고 5분의 4랑 5분의 6이 더해지면 어떻게 돼요? 5분의 10, 즉 2. 그리고 이제 분모가 2인 두수를 더 할 건데 얘네들은 부호가 달라요. 그래서 누구 부호 따라가야 돼? 그렇지.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9에서 2분의 1을 더 할까요? 뺄까요? 빼야 돼. 2분의 몇이에요? 8. 얼마예요? 4. 그러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이걸 더하면 뭘까요? 결론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해서 계산 결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얘들아 혹시 부호가 생략된 수는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이거 쉽게 해줄게. 책에 있는 거랑 좀 다르게 할 거예요. 책에서는 부호가 생략됐으면 양의 부호를 살려서 하라라고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번거로워. 또다시 빼기가 있으면 더하기로 다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갈 건데요. 한번 보세요. 대표형 한번 같이 볼게요. 선생님이 아마 부호가 생략된 거 안 냈을걸 문제에서 이번에. 일단 책이나 교과서에서 말하는 버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략할 수 있는 부호는 음의 부호가 아니라 양의 부호잖아. 그래서 양의 부호를 살려서 계산하라 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적인 버전은요. 부호가 생략될 걸 살릴 건데 양의 부호를 살릴 거야. 근데 6분의 1 앞에 부호는 뭐예요 지금? 마이너스. 이 친구는 그냥 마이너스 6분의 1 그대로인 거고 더하기가 있고요. 이거 12분의 7을 그냥 바로 냅다 나왔지. 얘가 뭐가 생략된 거냐면 양의 부호가 생략된 거여서 12분의 7의 양의 부호를 살려주고 그 다음 빼기가 있고요. 여기도 바로 0.5가 붙어 있는데 무슨 부호가 생략된 거냐면 양의 부호가 생략된 거여서 이렇게 양의 부호를 살려서 계산하라 라고 했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거보다 더 편한 게 이 숫자 앞에 있는 부호를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저 숫자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무조건 덧셈만 하시면 되거든요. 봐봐요. 6분의 1 앞에 부호 뭐가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1이라는 수고 12분의 7 앞에 부호가 뭐가 있어요? 플러스지. 그러면 플러스 12분의 7이 되는 거야. 그리고 0.5 앞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0.5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랑 계산 결과 같겠니? 다르겠니? 같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앞에 있는 부호가 이 숫자 거야. 그래서 이걸 모두 다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한번 지금 저 계산 법칙이나 유리수의 뺄셈 같은 것도 오늘 성취도에 나오나요? 네. 근데 이거 부호 생략된 거 안 냈어요. 그러면 저 부호를 살려서 더하는 걸 직접 해볼 거야. 자, 근데 이 숫자 앞에 있는 부호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숫자 거라고. 그래서 무조건 더하기로 하시면 돼요. 덧셈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83쪽으로 와주세요. 83쪽이요. 8번 한번 해보세요. 교과서 버전으로 하면 이 뺄셈을 또다시 덧셈으로 바꿔야 돼서 그냥 선생님이 말했듯이 부호 앞에 숫자 앞에 있는 부호가 그 숫자 거다 라고 생각해서 더하기를 하라고요. 너희 이거 빨리 하면은 좀
1-1 좀 풀어본 친구들은 이거 한 번에 되지 않아? 네. 괜찮아. 할 수 있어. 일단 8번 볼게요. 이거 8번에 좀 시켜볼게. 물어볼게요. 8번에 1번. 종현이 계산했니? 네.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확인해 봅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을 더하면 그냥 이렇게 바로 더해도 되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6 더하면 마이너스 7이다. 그쵸? 여기서 플러스 5를 바로 더할게요. 그러면 부호 마이너스고 두 절대값을 빼줘야 하니까 마이너스 2 맞지? 그래서 1번은 마이너스 2가 맞습니다. 자, 2번 규빈이 네. 얼마 나와요? 아직 계산을. 2번이요? 네. 자, 한번 해보세요. 마이너스 8. 네, 맞습니다. 자, 볼게요. 마이너스 7이랑 플러스 4를 더하면 되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5를 더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5라서 마이너스 8. 그치?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3번은 혜윤이 마이너스 4요. 마이너스 4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요? 볼까요? 여기는 이 앞에 부호 얘들아 뭐인 거야? 플러스. 그럼 플러스 2랑 마이너스 3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4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인 거지. 그 다음에 4번으로 갈게요. 4번은 민건이 0.1이요. 0.1 해볼까? 1.3 빼기 빼기로 안 하기로 했지? 우리 아직 덧셈 아직 애들 우리 처음 배우지? 1.3 더하기 마이너스 2.2를 할게요. 그러면 이거 1.3보다 2.2가 절대값이 크기 때문에 부호는 마이너스고 2.2에서 1.3을 빼주시면 돼요. 얼마예요? 0.9. 그럼 이제 마이너스 0.9에서 플러스 1 더하면 되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0.1. 자, 5번으로 갈게요. 5번은 우진이 0 해볼까요? 통분이 안 되었어요. 통분을 좀 먼저 시켜놓고 할게요. 마이너스 20분의 35 플러스 20분의 32 플러스 20분의 3으로 갈게요. 그러면 이 두 수를 먼저 더하면 돼.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큰 애의 부호를 따라가요. 그리고 20분의 35에서 20분의 31을 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0분의 3이 되고 마이너스 20분의 3이랑 플러스 20분의 3을 더하면 그러니까 절대값이 같은 수인데 부호가 반대야. 이런 수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0이지. 그렇기 때문에 0. 그러면 이제 5번까지 해서 5개의 결과를 나타냈는데 계산 결과 가장 작은 거 체크해 주시면 돼요. 몇 번인가요? 2번이다. 그치,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네, 요 유형 하나만 할게요. 오늘 개념 노트 간단하게 쓸까 했는데 다음에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81쪽으로 가겠습니다. 81쪽. 81쪽에 대표 유형 6번 보시면 너희 바르게 계산한 거 구하기 초등학생 때 했니? 네.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설명하기 애매하지? 잘못 계산한 걸 먼저 쓴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줘요? 그 값을 구하고 네모 구하고 다시 그걸 이용해서 바르게 계산하죠. 자, 그거를 해볼 거예요. 그럼 대표 유형 6번 잠깐 볼게요.
어떤 수, 선생님은 A라고 할게요. 어떤 수에 마이너스 17을 더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마이너스 17을 뺐대요.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잘못 계산된 식을 먼저 작성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7을 빼서 그 결과가 마이너스 4가 되었다. 이때 다르게 계산한 답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못 계산한 식을 먼저 세웠어요. 얘들아 저기서 지금 보니까 어떤 수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계산 결과로 나온 이 마이너스 4에서 이 마이너스 17을 뭐 해줄까요? 맞아요. 뺄셈으로 빼서 나온 결과니까 더해주면 어떤 수 A가 나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7을 먼저 더합니다. 더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1. 이게 어떤 수고 이제 뭐 해줘야 돼요? 다르게 계산. 다르게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21이라는 어떤 수에서 원래 마이너스 17을 뭐 하려고 했다고? 빼려고 했어요? 더 하려고 했어요? 더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더 해주면 총에는 얼마니? 마이너스 38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르게 계산한 결과가 나오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르게 계산하는 문제 선생님이 하나 냈습니다. 이거 대놓고 말했어요. 냈습니다. 별로 안 좋네? 별로 안 괜찮나 이 문제는? 좀 많이 읽었어요. 냈습니다. 그럼 저거 혼합 계산만 빨리 쓰고 쉬는 시간 조금 가질게요. 덧셈과 뺄셈의 혼합 계산은 결국에는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는 게 간편하지. 왜냐면 덧셈은 교환 결합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요. 빼는 것의 부호를 바꿔줘요. 그러니까 뺄셈을 뭘로? 덧셈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뺄셈을 덧셈으로 바꿀 때 주의사항은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야 한다. 주의, 빼는 수의 부호 바꿔준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걸 했어요. 부호가 생략된 수의 덧셈과 뺄셈이요. 수라고 하면 좀 애매한데 그냥 하자. 이게 두 가지 버전으로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했었냐면 일단 첫 번째 버전은 교과서에나 교재에서 얘기하는 거는 생략된 양의 부호를 살려서 계산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했던 두 번째 버전은 어차피 첫 번째 버전은 또 뺄셈이 나오면 덧셈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차라리 그냥 그 숫자 앞에 부호를 그 숫자 거라고 생각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숫자 앞에 있는 부호를 그 숫자의 부호, 그 수의 부호, 숫자 앞에 부호, 그 수의 부호 부호로 취급해서 뭐 해주냐면 무조건 더한다. 그럼 이런 걸 더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A 더하기 마이너스 B 더하기 플러스 C. 그치?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플러스 C라고 써줘야 돼?
RPM에서 아니 RPM이 뭐지 이거? 아 바이블이구나. 교재를 하는 수업하는 교재가 너무 많아서 바이블에서 비슷하게 냈어요 문제. 한번 쉬는 시간에 공부할 친구들은 바이블을 한번